콜간 항공 3407편은 2009년 2월 12일에 발생한 항공사고입니다. 이 항공편은 뉴저지주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뉴욕주 버팔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실수와 훈련 부족, 그리고 피로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고 개요. 항공사 콜간 항공 컨티넨탈 익스프레스의 위탁 운항. 항공기 기종 봄바디어 -8-Q400. 탑승 인원 49명, 승객 45명, 승무원 4명. 사망자 50명, 탑승자 전원 49명, 지상 1명. 위치 뉴욕주 클라렌스 센터의 주택가. 날짜 2009년 2월 12일. 사고 과정. 비행기는 버팔로에 착륙하기 위해 접근 중이었으며 항공교통관제소로부터 착륙을 허가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감속 및 착륙 기어를 내리는 과정에서 조종사가 잘못된 조치를 취하면서 실속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비행기는 급격히 고도를 잃고 지상으로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원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조종사의 실수를 지목했습니다. 실속 경고 대응 실패, 기장이 실속 방지. 시스템 스틱 쉐이커의 경고를 오판하여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조종사 피로, 기장과 부기장의 과도한 피로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부적절한 훈련. 콜간 항공의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 항공 안전 규정 강화. 이 사고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역 항공사의 조종사 훈련 및 피로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콜간 항공의 명성 하락. 이 사고는 콜간 항공의 운항 관행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콜간 항공은 2012년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법. 피해자 가족들은 항공 안전 강화와 더불어 조종사의 자격 및 경험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추락사고는 항공산업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후 항공사와 규제, 당국 모두 조종사 관리 및 훈련 강화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항공기. 기종 봄바디어 -8-Q400. 제조사 캐나다의 봄바디어 항공. 등록번호 N200WQ. 항공기 특징.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한 중단거리용 항공기. Q400은 짧은 이착륙이 가능한 점과 효율성이 특징인 기종입니다. 사고 당일의 상황. 출발공항 뉴저지주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 목적지 공항 뉴욕주 버팔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 탑승자 49명, 승객 45명, 승무원 4명. 기장마빈 랑지안 47세 비행시간 약 3,379시간. 날씨. 버팔로 지역에 눈보라와 결빙 조건이 있었음. 이는 -8-Q400 기종의 도전적인 환경이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경과. 결빙과 착륙 준비. 비행기는 고도 약 2,300피트에서 버팔로 공항에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결빙 조건으로 인해 조종사들이 항공기의 제빙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항공기의 속도가 지나치게 줄어들면서 실속 스톨에 가까워졌습니다. 실속 방지 시스템 경고. 스틱 쉐이커. 실속이 임박하자 조종관이 진동하며 스틱 쉐이커가 작동했지만 기장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작을 실행했습니다. 실속 방지 시스템은 기술을 낮추고 속도를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기장은 본능적으로 기술을 올리는 조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속이 심화되었고 항공기가 더 급격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락. 항공기는 공항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뉴욕주 클라렌스 센터의 한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추락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탑승자 49명 전원과 지상에 있던 주민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원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조사 후
다음과 같은 원인들을 밝혀냈습니다. 1. 조종사의 잘못된 대응. 기장은 실속 경고 스틱 쉐이커를 오판하고 잘못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바른 대응은 기술을 낮추고 속도를 회복하는 것이었으나 기장은 기술을 들어올리며 실속을 악화시켰습니다. 2. 피로 문제. 기장과 부기장 모두 비행 전 과도한 피로 상태였습니다. 부기장은 사고 당일 뉴욕 근처에서 밤새 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기장은 근무 전 지방에서 이동하며 체력적으로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3. 부족한 훈련. 콜간 항공의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이 실속 상황에 대한 실제 대응, 훈련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Q400 기종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결빙 대응과 비행 속도 유지에 대한 지침도 미흡했습니다. 4. 결빙 조건. 사고 당시 결빙 조건이 기체 성능에 영향을 주었으나 이는 조종사가 적절히 대처했더라면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결빙 자체는 보조적 원인에 불과했습니다. 사고 이후의 여파. 1. 법률 및 규정 강화. 조종사 피로 방지법 FAA는 항공 조종사의 비행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조종사 자격 요건 사고 이후 미국에서 조종사가 지역 항공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행시간이 250시간에서 1,500시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항공사 운영 방식 변화. 콜간 항공은 이 사고로 명성이 크게 손상되었고 2012년 모회사인 피너클 항공에 의해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지역 항공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으며 조종사의 급여와 복지 문제가 재조명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분석된 사고 원인. 1. 스틱 쉐이커 작동과 조종사의 반응. 스틱 쉐이커의 역할. 스틱 쉐이커는 항공기가 실속 위험에 처했을 때 조종사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경고가 발동되면 조종사는 기술을 낮춰야 하며 이는 비행기 속도를 증가시켜 실속 위험을 방지합니다. 조종사의 오류 기장은 스틱 쉐이커가 작동하자 오히려 기술을 들어올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실속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NTSB는 기장이 잘못된 반응을 보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조종사가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훈련된 행동 대신 본능적으로 잘못된 조작을 했습니다. 조종사 훈련 과정에서 실속 방지 대응에 대한 숙달이 부족했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조종사 피로와 근무 환경. 기장인 마빈 랑지아는 사건 발생일 이전 지방에서 장시간 운전하여 공항에 도착한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부기장 레베카 쇼는 뉴욕 외곽에서 밤새 차 안에서 잠을 자는 등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대기 근무를 준비했습니다. 저임금 문제. 부기장의 연봉은 약 달러 1만 6천 약 2천만 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부기장이 충분히 숙면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피로의 영향. 피로는 조종사의 인지 능력과 판단력을 저하시켰으며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안전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3. 제빙 시스템의 사용. 사고 당시 대쉬 8-Q400 항공기의 제빙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결빙이 기체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결빙은 조종사가 적절히 관리했더라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으며 사고의 보조적 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조종실 음성 녹음기 CVR의 충격적인 기록. 조종실 음성 녹음기는 사고 당시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 기록은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화는 조종사들이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행동했음을 드러냈습니다. 대화의 부적절성. 기장과 부기장은 비행 중 항공기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FAA의 조종실 내 비행 중 대화 금지, 규정 스테럴 카크핏 룰을 위반한 것입니다. 부기장은 비행 중 결빙 상태에 대한 불안을 드러냈지만 기장은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훈련 부족.
조종사들은 항공기의 제빙 시스템과 Q400 기종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사고의 기술적 측면, 실속 방지 시스템의 작동. Q400 항공기의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지만 조종사의 잘못된 조작이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비행 속도와 고도 관리. 비행기는 착륙 접근 중 속도가 과도하게 느려진 상황에서도 조종사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결빙 환경에서의 성능. 결빙은 프로펠러 항공기 Q400과 같은 해 더욱 민감한 문제로 작용하며 이는 조종사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충격. 사고는 뉴욕주 클라렌스 센터의 주택가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탑승자 외에도 지상에 있던 한 주민이 사망하고 그의 집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사고 후 지역사회는 극심한 충격에 빠졌으며 희생자 가족들은 안전규정 강화와 책임 추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사고 이후의 변화와 법률 제정. 1. FAA의 새로운 규정. 조종사 비행시간 기준. 사고 이전에는 지역 항공사에 취업하기 위해 250시간의 비행 경험만 필요했으나 이후 1,500시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피로 방지 규정. 조종사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법률 제정 운동. 피해자 가족들은 플라이트 3407 패멀리즈라는 그룹을 결성하고 항공안전강화법 통과를 위해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2010년 그들의 노력으로 항공안전 및 연방항공청 현대화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 지역 항공사에 대한 감독 강화. 콜간 항공사고 이후 FAA는 지역 항공사들이 조종사 훈련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론과 교훈. 콜간 항공 3407편 사고는 단순한 비행 실수라기보다는 조종사 관리 훈련 체계, 근무 환경, 항공 규정 미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업계가 조종사의 피로, 문제와 저비용 항공사의 운영 방식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